저는 지금 현금을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금을 찾아가지고 이제 3월 결산 시작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링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주 결산과 이제 다음 달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했다는 그 기쁨과 완전 뿌듯함이 있어가지고 오늘 영상 찍는 날을 진짜 기대했었는데 드디어 마지막 주 결산과 다음 달 이제 예산 영상을 찍을 수 있어가지고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예산 영상 찍을 생각에 빨리 이제 아이를 학교 보내고 빨리 은행에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진짜 눈이 잘 떠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좀 준비를 해온 게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요거를 새로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던 거고 제가 그 다이어리 꾸미기 기록할 때 쓰는 그 스티커들을 여기다 넣어놨었는데 그 스티커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돈 넣기에 딱 좋은 것 같아가지고 요걸 비우고자 스티커를 다른 곳으로 옮겨줬습니다. 그래서 요거 비우고 이렇게 스티커 다시 붙여갖고 왔고 요거랑 요거는 이제 현금 지갑이에요. 제가 현금을 쓰려면 현금 지갑을 있어야 현금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현금 지갑이 없어서 맨날 되게 작은 동전 지갑 같은 데에다가 현금까지 같이 접어서 넣어갖고 다녔거든요. 지폐까지. 근데 그렇게 하니까 좀 불편하고 그 입구가 좁다 보니까 동전을 꺼낼 때 지폐를 다 꺼내야 돼가지고 동전을 결국은 못 쓰는 사태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지갑이냐면 요거거든요. 제 지인이 이제 해외에 가가지고 구매해 준 거라서 되게 아끼는 지갑이었는데 여기는 동전 넣고 이제 지폐를 딱 반을 접으면 딱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근데 동전을 꺼내려면 지폐를 다 꺼내야 돼요. 그래서 동전을 계속 못 쓰고 이 동전이 계속 쌓이니까 나중에 이제 다 꺼내보면 동전이 막 2,000원, 3,000원이 넘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그냥 동전용으로만 쓰기로 하고 지폐를 넣어갖고 다닐 지갑을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지폐 넣고 다니면서 쓸 용도로도 쓰지만 예산 찾아왔을 때 요즘에는 제가 은행에서 찾는 게 아니라 ATM기에서 돈을 찾고 그 다음에 제 거래 은행이 아닌 그 동네에 있는 은행에 가서 잔돈을 바꾸거든요. 근데 제 주거래 은행이 이제 동네에 없기 때문에 현금 ATM기를 이용을 해서 현금을 찾아갖고 오는데 요즘에 ATM기에는 봉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2월 달에 현금 찾아올 때 현금을 찾아가지고 그냥 가방에 넣어가지고 왔어요. 가방에 그냥 주머니에다가 봉투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가지고 그래서 현금을 담을 지갑을 좀 구매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게 이제 세트로 판매를 해서 쿠팡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9,6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그 블로그에다가도 쓸 거라서 블로그에서도 정보 보실 수 있고 아니면은 그 고정 댓글에다가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까지 같이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제 2월 마지막 주 결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남았거든요. 일단 어디에 썼는지부터 봐야겠죠? 이때 여기 2월달 끝나면서 4주가 끝났고 3월 여기 시작하면서 4일 동안 제가 한 주를 할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4일까지 기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1일부터 보면 이날 토요일이어가지고 신랑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3일절이니까 전쟁기념관에 다녀왔습니다. 전쟁기념관 다녀오고 그다음에 성수동에 들려서 좀 구경을 했어요. 근데 너무 늦게 가가지고 볼 건 없더라고요. 거의 이제 핫도그 같은 거 먹고 싶어서 갔던 건데
문을 다 닫고 이래서 거의 그냥 길을 돌아다니고 와서 사람 구경하러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서 메가커피에서 커피 2잔 사 먹었고, 그다음에 전쟁기념관 주차비를 3,500원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가서 아이 음료수를 사줬고, 그다음에 냉면으로 이제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다음에 성수동의 소품샵에 들려서 아이랑 같이 수첩도 사고 이제 구경도 하고, 그래서 이제 키링도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해서 16,000원을 지출을 했고, 그다음에 집에 들어오면서 이제 신랑이랑 술 한잔 하고 싶어서 마트에 가서 술을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식비는 17,600원이 나왔고요. 외식비 37,000원, 생활비 19,500원이 들어갔습니다. 2일날은 이제 멤버십이 빠져나갔는데, 요거는 제가 월 초에 빼놓는 돈이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일 월요일이고요. 4일날 계약이기 때문에 아이랑 같이 다이소에 가서 볼펜이랑 사인펜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퍼백이 다 떨어져서 지퍼백 사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서 과자를 사서 보내야 될 것 같아서 과자를 사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간식비 3,000원, 생활비 7,000원이 나갔고요. 다음에 마지막 날 화요일은 이제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이제 요일이 짧기 때문에, 일수가 짧기 때문에 식비가 좀 많이 남아서 다음 주로 넘어가기 전에 장을 보려고 미리 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32,100원 장을 받고 학교 준비물 주문을 했어요. 서랍 바구니가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식비가 32,100원, 생활 잡화 비용이 이제 6,200원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예산이 얼마나 남았는지 보겠습니다. 집밥 간식에서는 마지막에 장을 봤음에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을 본 영수증 같이 넣어 갖고 왔고, 남은 돈 볼게요. 잔돈 300원 남았고, 현금은 제가 이거를 10,000원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까먹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날도 살 게 있어서 마트에 가면서 그 전주 예산을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 예산에서 10,000원을 빼야 되는데 안 넣어놔가지고 오늘 찾아오면서 이렇게 넣으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총 남은 금액이 37,300원이에요. 37,300원이 남았고요. 마지막 날 장 본 거는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동네 마트가 좀 저렴한 마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장을 봤고, 여기 보니까 이 꾸루떡 빵이 돼지고기 값이네요. 거의. 그리고 시금치랑 뭐 떡볶이 해줄 재료랑 잡채할 재료 조금 샀고요. 딸기가 요즘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딸기를 한번 사봤는데 되게 맛있어가지고 다음날 가서 또 샀습니다. 고기 버섯이랑 어묵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장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070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잔돈을 적립을 해줘요. 그래갖고 30원을 적립을 하고 32,100원을 장 본 걸로 지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잔돈이 이렇게 식비, 집밥 간식에서 비용이 남았고요. 배달 외식은 외출하는 날 냉면 먹고 3,000원이 남았습니다. 생활 잡화는 남았었는데 마지막 날 그 서랍장 구매하면서 돈을 다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조금 부족해가지고 예비비에서 뺐습니다. 건강생활비 없고 예비비에서 마지막에 조금 빼서 쓰고 남았습니다. 3,000원 하고 200원 이렇게 해서 다 비워주었습니다. 돈이 얼마 남았는지 한번 세볼까요?
일단 500원, 3만원, 5,000원, 8,000원. 8개 맞죠? 8,000원. 이렇게 해서 총 43,500원이 남았습니다. 일수가 짧기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남긴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행복하네요, 되게. 이런 기분이구나. 이렇게 많이 저금을 하면 진짜 행복한 기분이 드네요. 앞으로는 이런 기분을 느끼기 위해서 더 절약하면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은 그렇습니다. 일단 목적 저축 저금통과 이제 바인더와 여기 요거 저번 주에 제가 만들었습니다. 3월달부터는 이제 여기다가 여름방학 비용을 저금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랍장은 산 거고요. 그 안에 속지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다이소에서 구매했던 서랍장인데 이거는 집에 있던 거거든요. 이게 2,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2,000원인가 그랬고 이렇게 한 칸짜리여가지고 속지 넣기 딱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현금 생활하는데 자꾸 쓰고 싶어가지고 물건을 억지로 비워서 다른 데로 막 옮기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딱 보는 순간 이거 세이빙 박스 하기 딱 좋겠는데? 이래가지고 비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지를 만들어 뒀는데 제가 속지 만드는 영상도 찍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업로드를 할게요. 얼마나 저금을 할 수 있을지 예산 같은 거를 먼저 잡아야 되는지 아니면은 남는 잔액에서 저금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일단 한 35장 정도 만들어 놨어요, 속지를. 근데 좀 부족하면은 그냥 더 만들면 되니까, 집에서 만든 거라서 더 만들면 되니까 일단 그 정도만 만들어 두었습니다. 일단 트래블 속지를 이제 2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건 좀 먼 얘기고요. 딱 언제 어느 때 여행을 가겠다 이런 건 없어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여기다 넣는 거는 캠핑 비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캠핑 비용 넣을 건데 여기에 10,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5,000원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으로 쳤을 때는 아무래도 여행 경비가 저렴한 게 아니기 때문에 10,000원으로 잡았던 건데 캠핑으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10,000원씩 저금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5,000원으로 변경을 했고 여기에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넣어준 이 5,000원은 캠핑비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속지를 만들어가지고 캠핑에다가 옮겨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금했으니까 체크해주고요. 그리고 이벤트는 1,000원씩 넣는 거고 리빙에다가 일단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리빙에다가 5,000원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저희가 그거 사야 되거든요. TV가 오래돼가지고 결혼하면서 구매했던 것 같은데 TV가 오래돼가지고 저희가 가전제품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래되다 보니까 색깔이 TV에서 보이는 색깔이 빨간색이 되게 도드라지게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은 되게 맛있게 보이거든요. 토마토, 김치 이런 거 나오면 진짜 맛있게 생겼는데 사람들 얼굴까지 빨갛게 나오니까 TV를 좀 사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리빙에서 좀 보태서 쓸 것 같고 그리고
저번 달에 마이너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월이 끝나면서 통장에 있던 잔고로 그냥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게 월 초에 돈을 조금 빼놓는 그런 게 있어야지 이렇게 월 예산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은 거기서 좀 꺼내서 쓸 수 있고 이런 계산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저번 달에는 월 초에 빼놓는 돈 없이 예산을 잡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빼야 될 돈을 준비를 못 해놔서 일단 마이너스 처리된 거는 그냥 통장에 있던 돈에서 뺐습니다. 그래서 건강, 그 다음에 외식도 마이너스가 있었죠. 그리고 스타일, 세탁소에 패딩 맡긴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통장에서 돈을 빼가지고 제 통장에 남아있는 돈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넘지 않도록 물론 써야 되겠지만 마이너스가 생기면은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디 따로 분류해 놓는 저금해 놓는 그런 쪽에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저축용 바인더를 또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 로미님 영상을 보면서 현금 생활을 공부를 했는데 로미님은 따로 저축을 해두는 통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큰 저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목적 저축, 남은 잔돈으로 저축하는 거 말고 월 초에 저금을 해놓는 바인더가 있으셔서 거기에서 이제 이런 마이너스 처리를 하시던데 저는 아직 그런 저축 바인더가 없어가지고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제 통장 잔고에서 생활비에 남은 거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헬스에는 지금 돈이 없는데 헬스에다가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10,000원짜리밖에 없기 때문에 잔돈을 좀 바꿔줄게요. 이렇게 딱 20,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20,000원을 해서 잔돈으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헬스에 5,000원을 저금을 하겠습니다. 5,000원을 저금하면 헬스에는 처음 저금을 하는 게 되네요. 5,000원. 그래서 처음으로 5,000원을 넣어 주었습니다. 돈을 쓰다 보니까 되게 필요한 곳이 많더라고요. 분류를 해야 되는 곳이. 그래서 자꾸자꾸 늘어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시우 통장에도 시우 여기 바인더에도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5,000원.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10,000원 되겠죠? 아이고, 다 지워져 버렸네. 10,000원. 그리고 스타일, 스쿨. 일단 방과 후 비용에 10,000원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방과 비용에 10,000원을 넣어주려고 10,000원짜리 한 장을 남겨뒀습니다. 지금 4월달에 방과 후 비용 내야 되거든요, 이제. 오늘 방과 후 추첨인데 시우가 원하는 게 다 됐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30,000원. 그리고 이제 얼마 남았죠? 이거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해야 되는데 습관이 안 돼가지고 한 13,000원 정도 남은 것 같거든요. 스타일에 5,000원을 넣어줄게요. 스타일도 처음으로 돈이 들어가네요.
저번 달엔 마이너스였는데. 첫 기록을 마이너스로 하다니. 패딩을 이번 달에 세탁을 할 걸 그랬나봐요. 이제 나머지가 8,000원이 남았는데 8,000원 중에서 여름방학 비용에도 돈을 넣어줄 거기 때문에 8,000원 중에 5,000원을 5,000원짜리로 좀 바꿀게요. 지금 여기 시우에 5,000원짜리가 많거든요. 5,000원짜리로 바꿔줬고 3,000원을 외식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8,000원 중에 3,000원 3,000원을 외식비로 넣어주면서 외식 비용은 이제 12,000원이 되었습니다. 12,000원. 이렇게 외식 비용에 12,000원 들어갔고, 그 다음에 목적 저축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여름방학 비용 여기에 5,000원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일부러 투명으로 만들었거든요. 제가 어떤 돈을 넣었는지 따로 체크를 하지 않고 그냥 여기다가 넣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투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5,000원을 저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뭔가 여기에 꽉 채우고 싶은데 돈을 다 넣어도 꽉 채울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긴 하네요. 속지를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0장 조금 넘으니까 100장은 만들어야겠는데요. 이렇게 여름방학 비용까지 저축을 모두 해주었습니다. 현금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한 달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가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한 달을 무사히 끝내고 다음 달 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진짜 감격스럽고 좀 과장되게 말하면 감격스럽고 엄청 뿌듯한 순간인 것 같아요. 제가 현금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제일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거든요. 왜냐면 뭔가 기록을 계속 남겨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기록을 남겨야 제가 좀 억지로라도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록을 하기 시작했던 건데 이 기록의 힘으로 뭐 영상을 올리는 시점은 조금 하루 이틀씩 늦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영상을 올림으로써 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한 달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영상도 계속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러 와주시고 매 영상마다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신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제가 더 힘이 나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3월 예산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현금을 가지고 왔는데 이건 이제 잔돈 바꿔왔고 그 다음에 여기는 현금 뽑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현금을 만져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거의 카드 생활을 하기 때문에 현금을 이렇게나 많이 만져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뽑아오다니. 일단 5만원짜리 조금이랑 만원짜리로 뽑아왔는데 5만원짜리 6장 3만원이죠? 응? 5, 6, 3만원 30만원 30만원 네, 만원짜리 40에
25인데 이상하네요. 100만원을 뽑았어야 됐는데. 제가 또 돈을 잘못 뽑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돈을 또 잘못 뽑은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예산을 좀 변경을 했거든요. 한 달 예산을. 그래서 100만원을 뽑아와야 되는데 100만원을 뽑고 그 다음에 잔돈으로 바꿀 돈을 따로 뽑았어야 되는데 그걸 한꺼번에 같이 더해서 뽑았나 봐요. 그래서 지금 5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산 중에 5만원이 부족한 거니까 뭐 제가 다음에 뽑아서 넣어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 달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현금을 뽑아올 수 있길 바라면서 예산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저번 달 예산이고요. 이게 이번 달 예산이에요. 5만원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제가 좀 변경을 했어요. 한 달 예산이 원래 초반에는 10만원이었다가 그 다음 주는 9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집밥 간식, 배달 외식 4만원, 생활 잡화가 2만원이었다가 3만원으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건강관리를 한 달 비용으로 5만원, 예비비 1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95만원이었는데 제가 한 달 써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활 패턴에 맞게 변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변경을 해줬습니다. 집밥 간식으로는 한 주에 9만원, 배달 외식 4만원 동일하고요. 잡화를 2만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한 주에 15만원입니다. 그리고 건강관리 한 달 비용 5만원, 생활용품에 10만원을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0만원 이렇게 해서 월 예산은 25만원. 그래서 총 합하면은 100만원이 됩니다. 생활 잡화 부분에서 되게 비용을 많이 썼거든요, 제가. 3만원인데도 3만원 초과로 쓴 비용도 많고 이래서 생활 잡화 비용에 이거는 이제 그 주에 필요한 자잘한 거 그런 거를 살 수 있게끔 2만원으로 변경을 했고 여기 생활용품 10만원은 이제 한 달에 필요한 샴푸, 휴지, 물티슈 이렇게 필요한 거 있잖아요. 한 달분을 구매하는 그런 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10만원을 따로 잡아주었습니다. 너무 예산을 확 늘려버리면 돈을 아껴 쓰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잡아주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예산은 5만원이 늘어난 총 100만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달 했다고 이렇게 뭔가 저만의 방법이 생기긴 하네요. 한 달 예산 이제 한 주 한 주 나눠서 여기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3월 예산은 일단 한 주 분량으로 나눠서 5주치를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달용, 그러니까 월 예산이죠. 건강비용, 생활비용, 생활용품 비용, 그 다음에 예비비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100만원이죠. 일단 100만원에서 5만원과 이게 1주 그 다음에 이게 2주 이게 3주 이게 4주 이게 5주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나누면 15만원씩 15만원씩 5개 이렇게 하면 75만원입니다. 요거를 한 주씩 나눠서 금고 바인더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달에는 제가 일단 한 2주, 3주 분량만 인출을 이제 현금을 뽑아가지고 왔었거든요. 왜냐면 카드를 안 가져가가지고 현금 카드를 안 가져가서 핸드폰으로 연결을 해서 뽑는 바람에 한 달 예산을 모두 뽑아오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어제 미리 챙겨놨어요. 그래서 한 달 예산을 뽑아왔지만 또 5만 원이 부족하게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눈 금액을 이제 금고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이렇게 5주를 모두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0만원 중에 95만원이었죠, 아까? 95만원 중에 75만원. 그럼 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 달용 예산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예산에는 건강관리에 5만원, 그리고 예비비에는 1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비비에 10만원, 그리고 5만원이 남았는데 원래는 생활용품 비용이 10만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5만원을 덜 뽑아왔고, 그리고 생활용품 바인더 칸을 아직 만들지 못했어요, 속지랑. 그래서 5만원은 일단 여기 바인더 뒤에 꽂아두고 5만원을 더 인출을 해와서 10만원을 만들어가지고 속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가지고 다음 주에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달용 예산을 채워주었고, 집밥 간식 9만원 예산 변경 없었고, 그 다음에 배달 외식 4만원 변경 없었고, 이제 생활 잡화 비용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예산 변경을 해줄게요. 생활 잡화는 2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분리해줬던 1주차에서 한 주 예산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 (15만원입니다) 하나를 더 150만원을 한 주로 잡고 싶나봐요, 제가. 15만원에서 9만원을 집밥 간식, 둘, 셋, 넷, 이렇게 9만원 집밥 간식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첫 주에 2월 첫 주에는 집밥 간식 비용을 되게 많이 썼거든요.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밥 간식 비용을 많이 써가지고 막 예비비에서 꺼내 쓰고 막 이랬는데, 이제 한 주 한 주 지나갈수록 어떻게 써야 될지 조금 감이 잡히니까 조금씩 아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밥 간식에 9만원이면은 초반에는 좀 모자랄 줄 알았는데 이제 주수가 지나면서 써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달 외식도 간간히 좀 많이 나가는 주가 있었어요. 그 주는 바깥에 가서 이제 밖에서 외식을 할 때였는데, 집에서 시켜 먹는 거는 4만원이면 충분한데 밖에 나가서 식당에서 먹으면 이제 5만원, 6만원씩 나오는데, 이제 그거는 목적 저축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조금씩 꺼내서 보태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달 외식 비용 변경 없이 4만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 잡화 2만원. 이렇게 돈에다가 글씨 쓰는 거 너무 싫지 않아요? 현금을 뽑았는데 이런 게 나온 거예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안 보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잡화에 2만원.
이렇게 해서 한 주 예산도 이렇게 해서 한 주 예산을 모두 잡아주었습니다. 한 달을 현금 생활을 끝내고 다시 이제 다음 달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아보니까 현금을 쓰는 게 확실히 도움은 되더라고요. 왜냐면 저번 달에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은 데서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더 큰 금액을 쓰지 않게 됐고 돈을 더 아껴 쓰게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잡아놓은 곳에서 현금을 계속 뺏었으니까 남은 금액이 보여서 남은 금액이 점점 줄어들수록 이제 장을 보러 가지 않게 되거나 냉장고 파먹기를 자동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을 해보니까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다. 그리고 저금도 할 수 있었고 심지어 통장에도 돈이 남아있고 그래서 이제 저도 파킹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을 파킹 통장으로 넣어두고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이제 한 달 적금도 해가지고 매일매일 돈을 넣어주는 그런 적금을 들어서 저번 한 달은 그렇게 또 저금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현금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파킹 통장에 돈을 넣거나 한 달 적금을 넣거나 아니면 잔액을 이렇게 목적 저축으로 해서 조금씩 저금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현금 생활을 하면서 저금도 하고 적금도 들고 잔도도 남기고 또 아끼기도 하고 밖에서 쓰면서 조금 이거는 쓸 필요 없는 돈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돈을 안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진짜 요즘에 현금 생활들 많이 하시긴 하더라고요. 왜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경제도 어렵고 돈을 모으기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생활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뭐 이렇게 보니까 되게 화려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돈을 아끼고 저금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딱 제가 정한 틀에서 제가 정한 방법으로 조금씩 변화를 해 나가면서 현금 생활을 할 생각이고 첫 영상부터 이렇게 쭉 봐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저 자신에게 뿌듯하기도 하고 계속 봐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이제 그 한 달간의 결과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한 달을 꾸준히 하고 있다고 보여드릴 수 있어서 더 뜻깊은 영상인 것 같고 이번 영상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현금 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현금 생활도 화이팅입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